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국토부 업무보고에 직접 참석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했는데요. 다주택자에 대한 무리한 규제가 과연 맞냐며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을 강조했습니다.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부처 업무보고에 당선인이 참석한 건 이례적인 일이죠? 네, 그만큼 국민적인 관심이 높고 가장 큰 변화를 예고하는 분야이기 때문일 겁니다. 네. 오후 4시 업무보고에 앞서서 당선인이 5분 정도 모두 발언을 했는데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 집값 급등을 부채질했다고 비판을 하면서 집값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주택자라고 해서 이거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수요가 있는 곳에 또 수요에 맞게 실제 그 시장과 그 물건의 공급이 매물이 나오고 또 새로운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택 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또 따라야 되고. 당선인이 의견을 비교적 뚜렷하게 밝혔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을까요? 네, 우선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끌어올린다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 수정이 예상됩니다. 네. 또 보유세 산정에 쓰이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춰서 1주택자는 물론 다주택자 부담도 덜어주는 방안이 예상이 되는데 국토부 역시 이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에도 분양가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완화안, 또 임대차 3법 보완 등도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2차 추경 상황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추경을 하자는데 여야 이견은 없는 겁니까? 네, 사흘 전에 당선인이 소상공인의 빈곤 탈출 방안을 신속하게 수립을 해야 된다면서 2차 추경 추진을 공식화했고요. 네. 오늘 박홍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4월 추경에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지만 규모와 재원을 두고 충돌이 예고됩니다. 네. 우선 규모에 있어서 당선인 측은 50조 원을, 민주당은 30조 원 수준을 얘기해 왔고요. 50조든 30조든 수십조를 어떻게 마련할지도 문제입니다. 당선인 측은 국채 발행은 가장 후순위에 두고 지출 구조조정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산이 34조 원에 가까운 한국판 뉴딜 사업이 축소 1순위로 거론이 되는데 네. 현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을 빼는 걸 민주당이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우선 방향은 같은데 뭘 타고 어디까지 갈 거냐가 좀 다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